아빠를 아세요? 빗줄기가 묘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철진은 숨이 멎었어요. 10살쯤 된 소녀가 검은 우산 아래 서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40년 넘게 협상 테이블을 지배해온 남자가 한 아이의 눈빛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눈을 알고 있었거든요. 죽은 아들의 눈이었어요. 4년 만에 찾아온 아들의 무덤 앞에서 철진은 알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낡은 장난감 자동차, 소녀의 젖은 검은 원피스, 그리고 우리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남자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천진하게 웃으며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철진은 자신이 평생 외면해온 무언가를 느꼈죠. 비는 계속 내렸고 벚꽃 한 잎이 묘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죽은 아들에게 딸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진은 차창 밖을 보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반. 3시에 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오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날씨가 안 좋습니다. 운전기사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가게. 검은 세단이 빗줄기를 가르며 산길을 올라갔어요. 4년 만이었습니다. 아들 박재석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철진은 단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었죠. 차가 묘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철진은 우산도 없이 내렸어요. 혼자 가겠네. 빗방울이 검정 양복을 적셨습니다. 철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묘지 언덕을 천천히 올랐죠. 재석의 묘는 벚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묘비가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철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빗물이 바지에 스며들었죠. 아들 박재석? 그 아래 새겨진 글자. 4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짧은 생이었어요. 재석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진은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 떠올랐죠. 회장실에서 차갑게 돌아서던 아들의 뒷모습. 너는 이 집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철진이 그날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재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철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렸어요. 그때 묘비 앞 풀밭에 뭔가 보였습니다. 철진은 몸을 숙여 집어들었어요.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빨간 스포츠카. 손바닥만 했어요.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누군가 소중히 다룬 흔적이 역력했죠. 아빠가 이거 좋아했어요. 등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우산 아래 10살쯤 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낡은 원피스, 하지만 철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소녀의 눈이었어요. 까만 눈동자에 담긴 빛. 어렸을 적 재석의 눈빛이었습니다. 너, 누구니? 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이하은이에요. 하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하은? 우리 엄마가 여기서 아빠 기다리래요. 비 오는 날이면 아빠가 외로울까 봐요. 아빠. 그 단어가 철진을 때렸습니다. 아빠가, 내 아빠가 누군데? 박재석이요. 하은이 묘비를 가리켰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아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지는 얼어붙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녀 이 아이가 자신의 손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철지는 소녀의 얼굴에서 재석을 봤어요. 눈썹의 각도, 입꼬리, 머리를 갸우뚱하는 버릇까지. 철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작은 우산을 철진 쪽으로 기울였어요. 할아버지, 같이 쓰실래요? 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녀의 눈높이에 맞췄죠. 가까이서 본 하은은 더욱 재석을 닮아 있었어요. 이하은, 네, 내가 정말 재석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은은 주머니에서 작고 구겨진 손수건을 꺼냈어요. 울지 마세요. 아빠가 슬퍼해요. 철진은 그 손수건을 받아 얼굴을 덮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손에 들린 빨간 장난감 자동차가 빗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철진은 차에 오르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죠. 묘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알아? 김 과장이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철진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청송공원묘지입니다. 박철진인데 나동 12번 묘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 전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매년 여성분 한 분과 아이가 옵니다. 언제부터? 아드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네요. 거의 4년째입니다. 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뭔가 이서영.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서영.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차가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철진은 서재로 올라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죠. 재석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명함 케이스. 철진은 하나하나 꺼내며 살폈어요. 그때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색 테두리의 사진이 유리면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철진은 소매로 닦았습니다. 사진 속에 재석이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철진이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죠. 재석의 품에는 3살쯤 된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자. 긴 생머리에 수수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재석의 어깨에 살짝 기댄 채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하은이 3살 생일 서영, 재석, 하은. 철진의 손에서 액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재석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던 때였어요. 철진은 그때 아들에게 소리쳤죠. 네 책임이 뭔지 알기나 하냐? 재석은 고개를 숙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한테도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 가족입니다. 철진은 그 말을 비웃었었어요. 가족?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재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점점 말이 없어졌죠. 철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재석아,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차 상무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얇은 파일이었어요. 이서영, 40대 초반,
서울 은평구 거주. 직업은 서점 직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원룸에서 딸과 단둘이 거주. 딸 이름 이하은. 10살. 재석이 살아있을 때 태어난 아이였어요. 됐네. 놔두게. 차 상무가 나갔습니다. 철진은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서영이 일하는 서점 주소가 적혀 있었죠. 북스테이 서점. 마포구 연남동. 오후 2시 철진은 혼자 운전해서 연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서점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2층 건물로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철진은 차를 길 건너편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고 서점을 바라봤죠. 한 여자가 서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서영이었어요. 사진 속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죠. 머리는 짧게 잘랐고 손에 든 비닐봉지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작은 그림자가 서점 문을 열고 튀어나왔어요. 엄마, 기다려요. 하은이었습니다. 노란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죠. 서영이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걸어, 하은아. 네. 두 사람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재석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진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결국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죠. 백미러로 서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문구가 보였어요. 책은 사랑이고 사랑은 책임입니다. 철진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그는 백미러를 통해 그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은 책임. 재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한테도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40년간 회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작 지켜야 할 것을 놓쳐버렸던 자신이 보였어요. 재석아, 아빠는 내가 뭘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철진은 재석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책상 위에 낡은 노트가 있었죠. 재석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새해가 되면 아버지께 다시 말씀드려야겠다. 서영이와 하은이를 소개하고 싶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구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철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책임이 무엇인지. 다음 날 오후 철진은 다시 연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려 곧장 서점 문을 열었죠.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서점 안은 조용했어요. 책 냄새가 났죠. 철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서영이 일어났어요. 수수한 회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세요? 그냥 둘러보려고. 네, 천천히 보세요. 서영이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철진은 서가 사이를 걸었습니다. 손으로 책등을 쓰다듬었지만 제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요. 카운터로 갔어요. 이걸로 할게요. 서영이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요? 네. 읽으시면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서영이 책을 포장했어요. 낡은 포장지였지만 정성스러웠죠. 15,000원입니다. 철진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서영이 단말기를 가져왔어요. 낡은 기계였죠. 죄송해요. 기계가 오래돼서. 괜찮아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철진은 책을 받아들고 서점을 나왔어요. 종소리가 다시 울렸죠. 밖으로 나오니 숨이 쉬어졌습니다. 차로 돌아가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철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은이 골목 끝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노란 가방을 메고 있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철진 앞에 멈춰 섰어요. 숨을 헐떡이며 웃었죠. 할아버지 맞죠? 어제 묘지에서 봤어요. 아, 그래. 할아버지도 우리 아빠 아셨어요? 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은 철진의 차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우와, 저 차, 아빠가 타고 싶어 했던 차네. 뭐? 아빠가 그랬어요. 저런 차를 타고 우리 셋이서 여행 가고 싶다고요. 하은이 차를 만지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만져도 돼요? 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이 차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손이 차 표면을 쓰다듬었죠. 언젠가 저도 이런 차 탈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요. 철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은아. 서영의 목소리였어요. 서점 문이 열리며 서영이 나왔습니다. 하은을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엄마한테 먼저 와야지. 서영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히 잡았어요. 손님, 우리 딸이 실례를 했나요? 아니요. 그냥 인사를 하길래. 서영이 하은을 데리고 서점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때 하은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잠깐만요. 하은이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사탕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나눠드릴게요. 하은이 사탕을 철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맙구나. 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은이 활짝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서영이 하은을 데리고 서점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철진은 한참을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 안에 사탕이 따뜻했어요. 철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김 과장이 시동을 걸었지만 철진은 출발하지 말라고 손짓했어요. 서점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서영이 하은을 안고 있었어요. 무언가 타이르는 것 같았죠.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재석이 지키려 했던 가족이었어요. 철진은 손 안에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어요. 회장님, 출발할까요? 그래. 차가 움직였습니다. 철진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차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상무네, 회장님 재단 명의로 장학금 하나 만들게 조용히. 어떤 용도로?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로 한부모 가정 우선으로 하게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규모는요? 1억 아니 5억으로 하게. 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진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진은 서재로 올라갔어요. 책상 위에 오늘 산 책이 놓여 있었죠.
포장을 풀었습니다. 표지를 봤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철지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철지는 책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재석이 전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을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철지는 한참을 그 별을 바라봤어요. 재석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시작할게. 밤은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철지는 회장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실에서 내선이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방문객이 계십니다. 약속 없는데 박재석 상무님의 지인이라고 하십니다. 철진의 손이 멈췄어요. 들여보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청바지에 면 셔츠 차림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최성진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철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재석이를 어떻게 아나? 대학 동기입니다. 같은 과였어요. 무슨 일로 왔나? 성진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 봉인이 되어 있었죠. 재석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맡긴 겁니다. 이게 뭔가 유언장입니다. 철진의 숨이 멎었어요. 성진이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봉투 표면에 재석의 필체가 보였어요. 아버지께. 철진은 봉투를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제야 가져왔나? 재석이가 그랬어요. 회장님께서 준비가 되셨을 것 같을 때 전해달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묘지 관리인한테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산소를 찾아오셨다고요. 자네가 어떻게 그걸 아나? 저도 가끔 재석이를 보러 갑니다. 관리인분과 안면이 있어서요.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드신 분이 처음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철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아나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재석이가 제게 미리 이야기했거든요. 말해보게. 성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영 씨와 이하은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석이는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철진의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재석이가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3억 정도. 그걸 하은 양 앞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모은 건가? 부업을 했어요. 야간에 컨설팅 일을 받아서요. 회장님 몰래. 철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 회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철진은 책상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얘졌어요. 더 있나? 네. 편지도 있습니다. 회장님께 드리는. 성진이 다시 가방을 뒤졌어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 겉면엔 아버지라고만 적혀 있었죠. 철진은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같았죠. 이걸 열어봤나? 아니요. 재석이가 당부했어요. 오직 회장님만 보셔야 한다고요. 철진은 두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나가보게. 회장님. 뭔가 재석이는 좋은 아버지를 원했어요.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를요. 성진이 허리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철진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봉투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죠.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양빛이 회장실로 비쳐 들어왔어요. 책상 위의 봉투들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철진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뜯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서랍에 넣었어요. 갈색 유언장 봉투도 함께. 그날 저녁 철진은 집으로 돌아와 재석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을 켰죠. 재석의 방은 그대로였어요. 침대 위 정리된 이불, 책상 위 만년필, 책장에 경영학 책들,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철진이 어제 가져다 놓은 그 사진, 재석과 서영, 그리고 어린 하은이. 철진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재석이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재석아. 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액자 유리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철진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죠.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어.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재석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철진에게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철진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차상무였습니다. 회장님, 장학금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 수혜자 선정 기준은 한부모 가정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잘했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진은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네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아빠가 지킬게. 약속한다. 사진 속 하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방을 나와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재석도 저 달을 봤을까요? 서영과 하은이와 함께. 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준비하고 있어. 밤은 깊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언장과 편지는 여전히 서재 책상 위에 있었어요. 철진은 하루에 10번도 넘게 그 앞을 지나쳤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사회가 있었어요. 신규 사업 투자건이었죠.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무가 물었습니다. 철진은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지. 하지만 일정이 다음 주라고 했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저녁에 철진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두 봉투를 봤어요. 손을 뻗었다가 걷었습니다. 3번이나 반복했죠.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유언장을 열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요. 세상이 뒤집힐 거예요. 회사가 흔들리고 언론이 들끓을 거예요. 박철진 회장의 숨겨진 손녀, 사생아의 딸. 철진은 위스키를 따라 마셨습니다. 재석아, 넌 왜 말하지 않았니? 사실 알고 있었어요. 철진이 들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철진은 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뜯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탕을 건네던 그 작은 손, 서영의 눈빛, 재석의 웃음. 철진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서재로 내려가 불을 켰습니다. 책상 앞에 섰어요.
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찢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 재석의 글씨였어요.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겨 이 편지가 아버지께 전해진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배웠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거라는 걸, 책임은 도망치지 않는 거라는 걸.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그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내 사랑 서영과 우리 딸 하은이요. 하은이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눈빛이요. 강하고 따뜻하고. 아버지도 원래는 따뜻한 분이셨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재석. 철진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재석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철진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의 글씨를 쓰다듬었죠. 내 사랑 서영과 우리 딸 하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갈색 유언장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 첫 페이지가 선명했어요. 유언자 박재석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본인의 전 재산을 이하은에게 상속한다. 둘째, 이서영을 이하은의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셋째, 본인의 아버지 박철진에게 부탁한다. 서영과 하은을 가족으로 받아들여달라. 철진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결정이 섰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지키려던 것들을 지키겠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차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5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였어요. 차상무, 나야. 회장님? 무슨? 아침 8시에 회의를 소집하게. 전 임원 참석이요. 무슨 안건입니까? 중요한 발표가 있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진은 다시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늦었지만. 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화요일 아침 8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갑작스러운 소집이었으니까요. 철진은 회의실 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전원 도착했습니다. 차상무가 말했습니다. 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철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제 아들 박재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재석 이야기는 금기였거든요. 사망 이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죠. 철진은 봉투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을 꺼냈어요. 재석이가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최성진이라는 친구를 통해서요.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재석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서영 씨와 딸 이하은, 침묵이 흘렀어요. 임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회장님, 그게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어요. 철진은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석은 전 재산을 하은에게 상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탁했어요. 두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회장님, 이건 회사 이미지에. 알고 있습니다. 철진이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회사 일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그렇다면 왜 저희를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언론에 알려질 테니까요.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이하은을 손녀로 인정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회장님, 신중하게. 이미 결정했습니다. 철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여러분이 반대하시든 찬성하시든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임원들이 수군거렸죠. 차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검토, 언론 대응. 차 상무가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철진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제가 직접 이서영 씨를 만나러 갑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성급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4년을 미뤘어요. 충분합니다. 철진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임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철진은 연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김 과장도 동행했어요. 차 안이 조용했죠. 회장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철진은 고개를 돌려 김 과장을 봤어요.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재석 상무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차가 서점 앞에 섰습니다. 철진은 심호흡을 했어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니, 혼자 갈게. 철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점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떨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서영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진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서영 씨. 아니, 서영. 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박철진이야. 재석이 아버지. 서영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앉아보게. 서영은 한참을 철진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서영이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를 잡고 겨우 섰죠. 재석이가 유언장을 남겼어. 철진이 천천히 말했어요. 하은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네. 서영이 자네 이야기도. 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재석 씨가 죽고 저는 감히 찾아뵐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네. 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몰라봤어. 내가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철진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재석이가 부탁했어. 하은이와 자네를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서영의 입술이 떨렸어요. 늦었지만 그 부탁을 지키고 싶네. 아버님,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절차도 필요하고 세상 시선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책임지겠네. 철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은이를 만나도 되겠나?
서영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있어요. 4시에 돌아옵니다. 기다리지. 철진이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괜찮네. 서점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문풍경이 흔들렸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철진은 서점 안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서영이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딸그락거렸죠. 진정하게. 철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괜찮네. 천천히 하면 돼. 그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하은이였어요. 노란 가방을 메고 들어왔죠. 그리고 철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철진 앞으로 달려왔죠.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은의 웃는 얼굴이 재석과 똑같았거든요. 하은아. 서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분이 네 할아버지셔, 진짜 할아버지. 하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진짜요? 그래, 네 아빠의 아버지셔.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철진을 다시 봤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에요? 철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래, 하은아. 우리는 가족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지. 하은이 철진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철진의 목을 감쌌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을 꼭 안았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하은아. 많이. 서영이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은이 철진에게서 떨어졌어요. 신난 얼굴로 물었죠. 할아버지,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래, 꼭 갈게. 언제요? 내가 원할 때. 오늘이요? 철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구나. 그럼 내일이요? 그래, 내일 오마. 하은이 손뼉을 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내일 오신대요. 그래, 잘 됐네. 서영이 미소 지었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철진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죠. 하은아, 이거 뭐예요? 선물이야. 하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별 모양 펜던트였죠. 예뻐요. 아빠가 저를 별이라고 불렀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철진은 목걸이를 하은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넌 우리 가족의 별이야, 하은아. 하은이 목걸이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철진은 한참을 하은을 바라봤어요. 재석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지키고 싶었던 보물이었죠. 하은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뭐가요? 이렇게 늦게 와서. 하은이 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오셨잖아요. 철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지금 왔어. 이제 안 떠날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하은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철진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찍어요. 하은이 철진의 엄지에 자신의 엄지를 댔어요. 두 사람이 웃었죠. 서영이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철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벌써요? 하은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 다시 올게. 진짜요? 진짜야. 약속했잖아. 하은이 웃었습니다. 철진은 서영을 봤어요. 내일 5시쯤 올게. 저녁 같이 먹으면 좋겠네. 네, 아버님. 그리고 서영아, 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서영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진이 서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김 과장이 물었죠. 어떠셨습니까? 철진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야겠어. 네.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야지. 가족을 위해서. 김 과장이 백미러로 철진을 봤어요. 회장의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점이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차 상무였죠. 회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재석 상무님 유원장 관련 취재 요청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게. 네. 그렇게 빨리. 늦출 이유가 없네. 준비해주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진은 다시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지킬 사람이 있으니까요. 차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철진은 내일을 기다렸어요. 하은과 서영과 함께할 내일을. 다음 날 오후 5시 철진은 서점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꽃다발도 함께요.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죠. 할아버지. 하은이 달려왔어요. 철진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하은아. 철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오늘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선생님한테 할아버지 생기셨다고 말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축하한대요. 철진이 웃었습니다. 서영이 안쪽에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준비는 다 했나? 네, 위층에 식탁 차렸어요. 서영이 앞장섰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죠. 2층은 작은 거실과 주방이 있었어요.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몇 가지.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많이 준비했네. 아버님 오신다고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하은이 철진 옆에 딱 붙어 앉았죠.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은이 불고기를 집어 철진의 접시에 놓았습니다. 고맙구나. 철진이 한 입 먹었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가정식이었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이야. 재석이가 이런 음식 좋아했을 것 같네. 네, 재석 씨가 제일 좋아하던 메뉴예요.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얘기해 주세요. 아빠 얘기? 네. 아빠가 어렸을 때요. 철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재석의 어린 시절. 사실 기억이 많지 않았습니다. 늘 바빴으니까요. 아빠는
조용한 아이였어. 책 읽는 걸 좋아했지. 저도 책 좋아해요. 그래, 아빠를 닮았구나. 또요? 음, 아빠는 그림도 잘 그렸어.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은아. 아빠가 그림 잘 그리셨지. 할아버지, 아빠 그림 있어요? 철진은 멈칫했습니다. 재석의 그림, 어디 있었을까요? 집에 가면 찾아볼게. 있으면 가져올게. 진짜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서영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철진이 일어섰어요. 내가 할게 아버님. 앉아 계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철진과 서영이 나란히 섰습니다. 철진이 설거지를 하고 서영이 닦았어요. 서영아, 네 아버님. 재석이가 행복했겠어? 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오히려 재석 씨한테 많이 받았어요. 하은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서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힘들었지만 하은이 보면 힘이 났어요. 재석 씨가 남긴 선물이니까요. 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하은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뭐 그리니? 우리 가족이요. 철진이 그림을 봤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왼쪽에 서영, 오른쪽에 철진, 가운데 하은. 예쁘네. 이거 할아버지 드릴게요. 정말? 네. 할아버지 방에 붙이세요. 철진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구나, 하은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가 되었어요. 이제 가봐야겠구나. 벌써요? 하은이 아쉬운 얼굴을 했어요. 하은이는 일찍 자야지. 할아버지, 언제 또 와요? 이번 주말에 올게. 그때 우리 집에 갈까? 할아버지 집이요? 그래. 넓은 정원도 있고 그네도 있어.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고 싶어요. 그럼 토요일에 오너라. 엄마랑 같이. 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철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이 따라왔어요.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철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하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나도 사랑해, 하은아. 철진이 하은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은이 철진의 목을 감쌌어요. 할아버지 최고예요. 철진은 하은을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하은과 서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철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김 과장이 물었죠. 잘 되셨습니까? 응, 아주 잘 됐어. 철진은 하은이 그린 그림을 펼쳤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김 과장, 네, 회장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김 과장이 백미러로 철진을 봤어요. 회장의 얼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좋으시네요. 그래. 좋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철진은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 상무였죠. 회장님, 내일 기자회견 준비 완료됐습니다. 수고했네.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제는 두렵지 않아. 지킬 사람이 생겼거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진은 다시 그림을 봤어요. 우리 가족. 하은이 쓴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철진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어요. 재석아, 아빠가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지만 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거라는 걸.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철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이 가득 찼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철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 박재석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하은. 올해 10살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이 아이를 제 손녀로 인정합니다. 공식적으로.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까? 네. 유언장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이서영 씨입니다.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기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철진은 침착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회사 경영에는 문제 없습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상속 문제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기자회견은 30분간 계속됐어요. 철진은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철진은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차 상무가 기다리고 있었죠. 잘하셨습니다. 언론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솔직한 모습이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철진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 하지만 차 상무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한지영 씨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지영, 재석의 법적 아내였죠. 뭐라고?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거절하게. 회장님, 그분도 유족입니다. 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네. 내일 오후에 시간 잡게. 오후 철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 하은의 그림을 놓았습니다. 벽에 붙였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철진이 웃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네. 토요일에 보자. 네, 아버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진은 창밖을 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바뀌었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철진 회장, 숨겨진 손녀 인정. 하지만 논란이. 철진은 리모컨을 눌렀어요. 채널이 바뀌었죠. 하지만 모든 뉴스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박재석 상무의 법적 아내 한지영 씨, 유언장 무효 주장. 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한지영이 나왔어요. 기자들 앞에 서 있었죠. 저는 재석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아내요. 그런데 갑자기 사생아가 나타났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유언장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철진은 TV를 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 상무였죠. 회장님 보셨습니까? 반내 한지영 여사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알았어. 우리도 준비하게. 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상무가 물었죠. 회장님, 한지영 씨 변호사가 내일 방문하겠다는데요. 거절하게. 철진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생각에 잠겼죠.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서영이었어요. 아버님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봤어, 죄송해요. 제가 저 때문에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하은이가 학교에서 서영이 울먹였어요. 뭔가 애들이 놀린대요. 아빠 없는 애라고. 철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일 학교에 내가 갈게. 아버님,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철진은 재석의 사진을 봤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액자였죠. 재석아, 아빠가 지킬게. 반드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철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유언장을 다시 펼쳤죠. 재석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서영과 하은을 가족으로 받아달라. 철진은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들아, 아빠가 포기하지 않을게. 창밖에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철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철진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은을, 서영을, 그리고 재석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해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어요. 철진은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준비할 게 많았죠. 차에 올랐어요.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철진의 마음은 결연했어요. 시작이군. 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언론이 매일 새 기사를 쏟아냈죠. 박철진 회장, 사생손녀 논란 확산, 재벌가에 숨겨진 진실. 철진은 아침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매번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회사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무가 보고했어요. 얼마나? 10%입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철진은 침착했어요. 일시적입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오후 차 상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뭔가? 한지영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차 상무가 태블릿을 건넸죠. 화면에 한지영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재석의 아내입니다. 유일한 법적 배우자예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은 사생아를 손녀로 인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유언장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점이 의심스럽습니까? 재석 씨가 그런 유언장을 남길 리 없어요.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철진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응해야 합니다, 회장님. 아니야. 그러면 더 커져. 하지만 기다리게.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날 저녁 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인가? 하은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해요. 철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애들이 놀려요. 가짜 손녀라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라고. 내가 학교에 갈게 아버님, 그러시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서영이 울먹였습니다. 저 하은이랑 잠시 어디가 있을까 해요. 서울을 떠나서. 뭐라고? 아버님께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서영아, 안 돼. 도망치면 안 돼. 하지만 내가 지킬게.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다음 날 새벽 철진의 집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경비가 급히 철진의 방으로 달려왔어요. 회장님, 침입자가 있습니다. 어디? 서재입니다. 철진이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한지영이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한지영이 돌아봤어요. 손에 유언장이 들려 있었죠. 이걸 찾고 있었어요. 그걸 내려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죠. 제가 변호사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건 절도야. 아니에요. 저는 재석 씨의 아내예요. 권리가 있어요. 철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놔. 한지영이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요. 이게 가짜라는 걸 밝혀낼 거예요. 그때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경찰도 함께였어요. 경찰입니다. 손 들어요. 한지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유언장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그냥. 경찰이 한지영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철진은 유언장을 집어들었어요. 구겨져 있었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재석의 글씨가 보였어요. 재석아. 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지영 씨, 절도 혐의로 조사. 유언장 탈취 시도 실패. 철진은 뉴스를 껐습니다. 피곤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죠. 아버님,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 끝날 거야. 정말요? 한지영이 실수했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서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은이는 오늘 학교 갔어요. 씩씩하게. 잘했네. 아버님 감사해요. 지켜주셔서. 철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전화를 끊고 철진은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철진은 차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 상무네, 회장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야. 알겠습니다. 철진은 재석의 사진을 봤습니다. 아들아, 이제 마무리할게. 책상 위에 유언장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전날 밤이었습니다. 철진은 서재에서 발표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됐죠.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11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죠. 아버님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은이가. 진정하고 말해봐. 사고가 났어요. 차에. 철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디야?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철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재킷을 집어들고 달려나갔죠. 김 과장? 네, 회장님. 서울대병원으로. 빨리. 차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더 빨리. 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우리 손녀. 제발 무사해야 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철진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서영이 복도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서영?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하은이는? 하은이는 어디야?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철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었나?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서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꼈어요. 철진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나? 머리를 다쳤대요. 수술해야 한다고. 철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중 표시가 빨갛게 빛났죠. 철진은 그 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철진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죠. 멈출 수 없었어요. 재석아. 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지킨다고 했잖아. 하은이를 지킨다고. 눈물이 흘렀어요. 주먹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었죠. 철진과 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서영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언제 깨어날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주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뭡니까? 최악의 경우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영이 무너졌어요. 철진이 서영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하은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였죠.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철진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하은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서영이 옆에 섰습니다. 둘은 말없이 하은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철진은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들 수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차 상무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자회견 취소하게. 네, 전부 취소야. 회의도 일정도 다. 하지만 준비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손녀 곁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어요. 회복 가능성은 50대 50입니다. 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리고 말을 걸어주세요.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철진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하은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어나야 해. 우리 약속했잖아. 토요일에 집에 가기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네 타러 가기로 했잖아. 정원 구경하기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은의 손등에. 제발, 제발 깨어나줘. 철진은 하은의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복도에서 서영이 울고 있었어요. 철진은 하은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되었고 다시 아침이 왔어요. 하은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철진은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4년 전 재석의 장례식 날도 비가 내렸었습니다. 또 빼앗기는 건가? 철진의 목소리가 공허했어요. 재석에 이어 하은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진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가장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철진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어요. 회장님, 좀 쉬셔야 합니다.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괜찮네. 아니십니다. 쓰러지시겠어요. 나는 괜찮아. 철진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병실은 조용했죠. 철진은 하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은아.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문득 재석이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별을 보며 말했었죠. 아빠, 별은 왜 반짝여요? 철진은 대답하지 못했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나중에 얘기해 주마.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죠. 재석과 보낸 시간. 아니, 보내지 못한 시간들. 나는 뭘 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를 키웠어요. 돈을 벌었죠.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녀마저. 무슨 의미가 있나? 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3시 서영이 들어왔어요. 아버님 응 좀 주무세요. 제가 지킬게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서영이 철진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하은을 봤어요. 아버님. 응? 후회하세요? 뭘?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요. 철진은 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이 울고 있었어요. 만약 저희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야. 철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후회 안에 단 한순간도. 하지만 서영아. 철진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 서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네 집에서 저녁 먹던 날이야. 그때 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평생 살면서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어. 아버님,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더군. 가족이 있다는 게 그게 전부였어. 철진은 하은을 봤어요. 그러니 후회하지 마. 이 아이를 만난 건 축복이야. 서영이 울었습니다. 철진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철진은 집에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죠. 재석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꺼내 읽었어요. 아버지께서 준비가 되셨을 것 같을 때 전해달라고요. 사랑은 지키는 거라는 걸, 책임은 도망치지 않는 거라는 걸. 하은이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눈빛이요. 강하고 따뜻하고. 철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재석아, 아빠가 이제 알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강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였어.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아빠가 늦게 배웠지만 이제 알았어. 철진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그린 그림을 봤어요. 세 사람이 손잡고 웃는 그림. 반드시 지킬 거야. 우리 가족. 철진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 하은이 보였죠.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진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가웠죠. 하은아, 할아버지야. 매일 하는 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늦게 깨달았어. 뭐가 중요한지. 철진은 하은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아니었어. 너였어. 서영이었어. 가족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니 제발 깨어나줘. 할아버지한테 기회를 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될 기회를. 제발. 철진은 하은의 손을 이마에 댔어요. 사랑한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정말 사랑해. 그때였습니다. 하은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 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죠. 하지만 다시 움직였어요. 분명히. 하은아? 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하은아, 들려? 할아버지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은의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떠 있었죠.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진은 들었습니다. 하은아. 철진이 하은을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깨어났구나. 깨어났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간호사들도 따라왔죠. 기적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철진은 하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하은아. 나도 보고 싶었어. 철진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영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가장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의사들조차 기적이라고 말했죠. 철진은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은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창밖을 봤어요. 하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웃음도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언제 집에 가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곧 갈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집이요? 그래. 우리 집. 철진은 그 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집.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차 상무가 급히 찾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한지영이 모든 걸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유 원장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은의 교통사고를 사주한 것도 한지영이었다고 했어요. 철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억눌렀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하게. 하지만 회장님, 하은이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차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철진은 홀로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한지영이 앉아 있었어요. 초췌했습니다. 눈가가 퀭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죠. 한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어요.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철진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재석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 그 외로움이 그녀를 망가뜨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최성진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하은 양한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석이 남긴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철진은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남긴 거야. 하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아빠의 글씨였습니다. 하은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편지.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할아버지를 잘 대해달라는 부탁.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철진도 울었어요. 서영이 두 사람을 안았죠. 재석아, 고맙다. 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딸 잘 키울게. 일주일 후 하은이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철진의 집으로 향했어요. 차가 저택 앞에 섰을 때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하은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네가 보였죠. 오래된 나무 그네. 재석이 어렸을 때 타던 거였습니다. 하은이 그네에 올라탔어요. 밀어주세요. 철진이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하은이 웃었어요. 더 높이요. 하은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진도 웃었어요. 서영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어딘가에서 재석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철진은 그게 재석의 대답 같았습니다. 재석아, 보고 있지? 철진이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네 딸이 웃고 있어. 하은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철진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시작. 재석이 바랐던 그 시작이었어요. 철진은 다시 하은을 밀어줬습니다. 하은이 더 높이 올라갔어요. 하늘을 향해. 할아버지 최고예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너도 최고야, 하은아. 철진이 대답했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벚꽃이었죠.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철진은 그 꽃잎을 보며 생각했어요. 재석의 무덤 앞에서 만난 하은.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영이 철진의 옆에 섰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내가 고맙지. 철진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돼줘서. 세 사람은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꽃잎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진은 차 상무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입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은의 호적 정정 신청서였어요. 철진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이 씨로 유지하겠네. 박 씨로 바꾸실 수도 있는데요. 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힘과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이어야 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진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죠. 이제 법적으로도 하은은 철진의 손녀였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박철진 회장, 손녀 이하은 양 공식 입적. 기사는 조용했습니다. 과거의 스캔들 기사와는 달랐어요. 담담하게 사실만 전했죠. 여론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은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응원하는 댓글이 더 많았어요. 철진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하은과 서영이었으니까요. 오후 하은이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넓은 회장실을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죠. 할아버지, 여기가 회사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일하는 곳이야. 하은은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봤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통유리 창문. 모든 게 새로웠어요. 그때 하은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멈췄습니다. 피아노가 있었어요.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 재석이 어렸을 때 치던 거였죠. 할아버지, 저거 쳐도 돼요? 그래, 쳐봐. 하은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소리가 울렸죠. 하은은 배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진은 그 연주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재석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재석도 이렇게 피아노를 쳤었죠. 철진은 바빠서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철진은 하은의 연주를 끝까지 들었어요. 곡이 끝났습니다. 하은이 돌아봤어요. 어땠어요? 최고였어. 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도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후 하은의 학교에서 가족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철진이 참석했어요. 교실 뒤에 앉았죠. 다른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철진 회장이 직접 왔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하은이 발표를 했습니다. 가족 소개 시간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멋진 분이에요. 하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예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철진이 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하은이 달려왔죠. 할아버지, 잘했죠? 그래, 정말 잘했어. 철진이 하은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은이 철진의 목을 감쌌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나도 사랑해, 하은아. 두 사람은 웃으며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철진의 집 식당에서였죠.
식탁에는 서영이 만든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식이었어요. 철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부자구나. 돈이 아니라 이런 시간이. 아버님, 서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내가 고맙지. 가족이 돼줘서. 철지는 서영과 하은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은이 잠들었어요. 철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재석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재석아. 철진이 사진을 들었어요. 아빠가 약속 지켰어. 하은이를, 서영을 지켰어. 사진 속 재석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아빠가 다 책임질게. 철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철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재석이 보고 있을 거예요. 만족스러운 얼굴로. 철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은의 방을 지나쳤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죠. 살짝 열어봤습니다. 하은이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철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하은의 이마에 키스했죠. 잘 자라, 우리 손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내일도 행복할 거였죠. 철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봄이 왔습니다. 4월 중순,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어요.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묘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이제는 자주 오는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처음 하은이를 만났던 그날과 같은 날이었거든요. 벚꽃이 만개한 4월 중순. 그때는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햇살이 눈부셨어요.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가족이 함께였죠. 차가 묘지 입구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내렸어요. 하은이 꽃다발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죠. 할아버지, 이쪽이죠? 그래, 저 언덕 위야. 하은이 묘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철진과 서영이 천천히 따라갔어요. 벚나무 아래 재석의 묘가 있었습니다. 묘비가 깨끗했어요. 철진이 매주 관리인에게 부탁했거든요. 묘비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였어요. 새 거였죠. 빨간색 스포츠카. 처음 만났던 날 하은이 놓았던 낡은 자동차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 여기 뒀어요. 잘했구나. 철진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은 꽃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두 손을 모았죠. 아빠, 저 잘 지내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같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빠가 보고 싶긴 한데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아빠 대신 많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철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영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조용히 기도했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편히 쉬라고. 철진은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하은이 일어나
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하얀 꽃잎이 하늘에서 눈처럼 내렸죠. 하은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어요. 예뻐요. 꽃잎이 하은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철진과 서영도 그 꽃잎을 맞았어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철진이 뒷문을 열었어요. 이리 와봐, 하은아. 하은이 다가갔습니다. 철진이 하은을 안아 조수석에 앉혔어요. 오늘은 내가 여기 앉아. 진짜요? 진짜야. 약속 지켜야지. 하은이 신이 났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철진은 운전석에, 서영은 뒷좌석에 탔죠. 철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은이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 터널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너무 예뻐요. 그렇지? 아빠도 이렇게 봤을까요? 그럼, 내 아빠도 이 길을 좋아했어.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철진은 백미러로 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이 미소 지었어요. 철진도 미소 지었죠. 차는 벚꽃길을 달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철진은 생각했어요. 처음 이 길을 왔을 때를요. 그때는 모든 게 무거웠습니다. 죄책감, 후회, 슬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가벼웠습니다. 행복했죠. 할아버지. 응? 우리 가족 맞죠? 하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요, 영원히. 하은이 웃었습니다. 철진도 웃었어요. 차창 밖으로 꽃잎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세상이 아름다웠죠. 철진은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걸.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재석이 지키려던 것도 이거였을 거예요. 이 따뜻한 시간, 이 소중한 사람들. 재석아. 철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네가 남긴 선물들. 아빠가 잘 지킬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더 많이 날렸어요. 철진은 그 바람 속에서 재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 지었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 길을 가족과 함께, 사랑과 함께, 행복과 함께. 철진은 알았습니다. 이제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걸,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은이 옆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서영이 뒤에서 웃었죠. 철진의 얼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차는 봄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꽃잎이 계속 흩날리는 그 길 위로